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논밭에서 허리 굽히며 살아왔죠. 그렇게 모은 땅 한 뼘, 그게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장만 주시면 된다고요. 저는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농협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땅 박미정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제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으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장 하나 건넸을 뿐인데 제 인생이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저는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는 여전히 땅을 향해 굽었고 손은 흙을 만지고 있었죠.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어요.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모든 게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렸고 저녁이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제는 정말 쉬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뒷산 쪽에 있는 밭 한 뼘을 팔기로요. 크지 않은 땅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제법 값이 나갈 거라 했어요. 그 돈이면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도 마음 편히 다니고 가끔은 시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 철우에게 말했습니다. 밥 팔아서 노후 준비 좀 하려 한다고요. 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긴 했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말도 세련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죠.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시골 노인네하고는 사는 게 다르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겉으로는 늘 친절했어요. 명절 때도 일 도와주고 가끔 시내 나갈 때 옷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미정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같은 거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등기소도 가고 서류도 준비하고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주시면 된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며느리잖아요. 가족인데 뭘 그리 의심하겠습니까? 게다가 서류 일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제가 어떻게 혼자 다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줘. 고맙다. 미정은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손만 대시면 돼요. 다음 날 미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저는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글씨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였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미정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건 토지 매매 위임장이고 이건 등기 이전 서류라고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지만 며느리가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했죠. 도장을 다 찍고 나니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저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구나 싶었어요. 철우도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정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밭을 팔면 통장에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 상상했죠.
오래 미뤄뒀던 치과 치료도 받고 시내 백화점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가끔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서류 다 접수했어요. 곧 끝날 거예요. 저는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등기 이전 다 끝났어요. 이제 곧 땅 팔리면 돈 들어올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 고생했다며 미정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그 다정한 말 속에 담긴 욕심을요. 저는 그저 가족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며칠 뒤 저는 농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도 할 겸 땅 팔린 돈이 언제쯤 들어오나 물어보려고요.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뒷산 쪽 반말인데 그거 팔았다는데 돈이 언제 들어오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 땅 지금 박미정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미정 씨 명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르신. 이 토지는 현재 박미정 씨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건 제 땅인데요. 평생 제가 일군 땅이라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박미정 씨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직원이 물 한 컵을 건넸지만 저는 그걸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뭘 잘못한 건가? 도장을 찍긴 했지만 그건 땅을 파는 서류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죠. 평생 모은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궜던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철우와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도 들렸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죠. 미정아, 너 농협 갔다 왔니? 미정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의 변화를요. 하지만 미정은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류 처리하러 다녀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땅이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던 철우도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절차상 그렇게 된 거예요. 일단 제 이름으로 등기하고 나중에 팔면 어머니께 드리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왜 제 땅을 팔면서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절차란 말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땅인데 왜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미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금이고 뭐고 내 땅은 내 이름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요. 그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짜증 섞인 느낌이었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철우를 불렀어요. 철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철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미정이가 잘 처리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목이 메었어요. 철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건 내 땅이야. 평생 내가 일군 땅이라고. 하지만 철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철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나가요. 어머니 좀 쉬게 해드려야죠. 둘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며느리가 제 땅을 가로챈 건가? 아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소에 직접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제 땅이었는데 며느리 이름으로 되었다고요. 직원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박미정.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전 소유자란에도 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소송이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멍해졌습니다. 가족끼리 법정에 서야 한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땅을 빼앗긴 시어머니라는 게요. 집에 들어서니 미정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땅이었는데 이제 그게 제 것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제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미정아, 그 땅 말이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니? 미정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어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등기가 다 끝났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땅은 제 거예요. 서류상으로도 제 이름이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미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그건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땅을 파는 서류라고 했잖아. 내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라고는 안 했어. 미정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서류에 다 적혀 있었는데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그건 내 땅이야. 평생 모은 거라고.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 될 땅이잖아요. 조금 빨리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사시면 돼요. 제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겉으로만 다정했던 거였구나. 속으론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이 일로 철우한테 괜히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현실이었습니다. 제 땅이 며느리 손에 넘어간 게 현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철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철우야, 내 아내가 내 땅을 가져갔어.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 철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정이한테 들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아내가 날 속인 거야. 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철우야, 너는 내 엄마보다 내 아내가 더 중요하니? 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엄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오더니 철우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남편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태연한 얼굴을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재산 관리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게 나아요. 재산 관리요. 그게 관리입니까? 가로채기죠. 저는 말했습니다. 미정아, 그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둑질이라니요. 어머니가 동의하신 건데요. 동의를 했다고요. 속여서 받아낸 도장이 무슨 동의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미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어요? 서류에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거든요. 미정이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도장만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철우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아, 그만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철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 땅은 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제 명의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니까요. 이 집까지요.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땅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집만은 안 돼. 미정이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나중에는 결국 저희 거 될 텐데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며느리 눈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거였어요. 그저 재산만 노리는 거죠. 철우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철우야. 저는 간절히 불렀습니다. 넌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입을 열려다 닫았죠. 그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내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정이 철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어머니 혼자 생각 좀 하시게 해드려요. 둘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엔 며느리의 목소리만 맴돌았죠. 이제 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차갑던 눈빛이 보였어요. 아들의 침묵도 떠올랐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며느리가 법을 믿는다면 저도 법으로 맞서겠다고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것을 되찾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읍내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상담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며느리가 속여서 도장을 받아갔다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대화를 녹음한 것도 없었거든요. 상담사가 말했죠. 혹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없으신가요? 그 말에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미정과 주고받은 문자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서류 처리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 문자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죠. 통화를 녹음하거나 대화 중에 자백을 받아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전화 통화할 때 종종 큰 소리로 말하곤 했던 게요. 혹시 녹음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전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어느 날 미정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죠. 응, 땅은 이미 내 이름으로 다 넘겼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도장만 받으면 되더라고. 간단하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도 곧 내 이름으로 옮길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드신 분이 재산 관리는 무슨.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며느리한테 그저 이용당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땅이 넘어간 날짜와 미정이 통장을 만든 날짜가 일치했죠. 등기소에서도 서류를 다시 떼어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를 보여줬어요. 상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죠. 사기나 위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고소해야 하나? 법정에 세워야 하나? 그래도 가족인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았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할 때가 됐죠. 어느 날 저녁 둘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철우와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죠.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밥 차리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퍼주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철우도 숟가락을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이게 내가 한 짓이야.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내 땅을 내 이름으로 넘긴 서류지.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받아낸 거. 미정이 당황한 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한테 땅을 팔 거라고 했지. 내 이름으로 넘긴다는 말은 안 했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땅은 이미 내 이름으로 다 넘겼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도장만 받으면 되더라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우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죠.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도 곧 내 이름으로 옮길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나는 내가 이용할 대상이었던 거지.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아, 그리고 철우야. 나는 이제 너희 위에서 안 산다. 가족이니까 봐준다고? 그 말이 제일 치사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았잖아. 미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범죄야.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어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널 고소할 거야. 사기와 문서 위조로. 철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철우야, 내 아내가 한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철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돌려드릴게요. 땅도 집도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이 서류 접수할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미정이 계속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버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라도 이건 넘지 말았어야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개운함이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철우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죠. 엄마,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철우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가 한 일 저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철우야, 넌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 아내가 내 땅을 가져갔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어.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철우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바로잡을게요. 땅도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리고 미정이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게 할게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어머니를 속였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고소는 거두어 주세요. 손을 비비며 애원했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봐주자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선을 넘은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정아, 철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어.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땅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되찾을 거야. 고소는 일단 보류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땅 소유권을 즉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 둘째, 미정이는 이 집에서 나가. 미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들어. 난 더 이상 너랑 같은 집에서 못 살아. 믿음이 깨진 거야. 철우가 망설이는 표호로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 그게 내 마지막 잡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유권 이전이 다시 제 이름으로 되돌아왔다고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 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일주일 뒤
미정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철우가 함께 따라갔죠. 저는 현관에서 지켜봤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철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차가 떠났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길을 따라 사라지는 차를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죠.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땅을 정말로 팔기로 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제 손으로요. 며칠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젠 저를 위해 살 차례였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죠.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오래 방치했던 무릎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어르신, 진작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왔잖아요. 치과도 갔습니다. 불편했던 일을 다 치료했어요. 백화점에도 갔죠. 평생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옷도 사고 구두도 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여행사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창문에 붙은 포스터를 봤어요. 제주도 여행 상품이었죠. 평생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예약을 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죠.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쌌습니다. 새로 산 옷을 넣고 모자도 챙겼어요.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72의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철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평생 일했던 그 땅들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곳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죠. 처음 보는 산과 강이 지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남은 시간, 남은 돈, 다 제 마음대로 쓸 겁니다. 가족 위해 희생하던 시간은 끝났어요. 그게 진짜 제 노후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요.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긴 도장 하나로 인생이 바뀔 뻔했지만 결국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제 권리를 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저도 일어나 내렸죠. 휴게소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마셨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어요.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제 곧 제주도에 도착할 겁니다. 바다가 보이겠죠. 평생 보고 싶었던 그 푸른 바다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